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습니다. 자주 구입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산물가 지수는 7.4%까지 올랐는데요. 이렇게 고물가 폭탄에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올랐습니다. 이 같은 상승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난 데다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해 중반기까지만 해도 2%에서 3%대 상승률을 보이던 소비자 물가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니까요. 3월에는 4.1%입니다. 4월에는 0.7%가 오른 4.8%가 됐고요. 5월에는 5.4%, 지난달 6월에는 6.0%대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매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6%에서 0.7%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은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두 품목의 기여도는 국제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그리고 연료비 증가가 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 물가도 끌어올리고 있다는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공업 제품은 1년 전보다 9.3%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유가 50.7%, 휘발유가 31.4%, 등유가 72.1% 등 석유류가 39.6%로 가격이 급등했고요.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보험 서비스료가 14.8%, 치킨이 11.0% 등의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농축수산물도 축산물 10.3%와 채소류 6.0%를 중심으로 4.8% 오르며 전월 4.2%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가뭄과 곡물 사료비 상승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돼지고기는 18.6%가 올랐고요. 수입 소고기는 27.2%, 배추가 무려 35.5%가 올랐습니다. 수박은 22.2% 등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도 1년 전보다 9.6% 올랐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된 영향인데요.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가스 요금 추가 인상분은 6월 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7월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이 더욱더 올라갈 것입니다. 자주 매입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체감 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7.4% 올라 1998년 11월 10.4%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상승 속도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은 수치적으로 물가가 이 같은 상승 속도를 유지할 경우 올해 하반기 월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7%에서 8%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올해 물가 상승세의 주된 원인인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요, 지난달 21일 발표한 JP모건 등 4개 IB 투자은행의 올해 국제유가 전망치 평균은
배럴당 108.6달러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에 나서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0달러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지난 2일 고객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가 하루 300만 배럴을 줄일 경우에 브렌드유 가격이 배럴당 190달러, 하루 500만 배럴을 감축한다면 배럴당 380달러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곡물 등 식량 가격도 당분간 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지난 3일 국제곡물 7월호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 곡물 수입 단가 지수가 2분기 대비 식용이 13.4%, 사료용이 12.5%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지난달 제분용 밀 수입 단가가 톤당 453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2%가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한동안 물가 상승 압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국제 에너지 곡물가 상승 영향으로 당분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수 있다며 민생과 물가 안정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완석 한국은행 부총재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증대, 그리고 전기료나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통화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올여름 중 7%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현실화될 조짐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통화 긴축의 고삐를 더 바짝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7월 13일이죠.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할 거란 전망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까지 2달 연속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은 외부 요인이 더 큰 만큼 한국은행의 긴축 정책으로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에 대한 고통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반기 저성장을 넘어 일각에선 마이너스 성장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통화 당국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팬데믹 사태가 종료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발생한 공급 제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4월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8%를 넘는 등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씨름하고 있고요. 필리핀도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1% 올라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입니다. EU 통계청도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기록입니다. 중국은 돼지고기 세계 최대 소비국 아닙니까? 돼지고기는 중국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는 주요 품목인데요. 돼지고기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여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려 지금 중국 당국은 좌불안석입니다. 우리나라의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이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장 이달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의 기준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이 올랐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휴가철인 정점을 지나는 가운데 예년보다 이른 9월 10일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등 수요 측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물가와 금리가 한꺼번에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경기가 차갑게 식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급등을 이유로 노동계가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분이 솔선 앞장설 것이라며 불료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업무 작업의 효율화와 업무 비용의 경제화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 억제와 노동계의 임금 인상 요구 및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 자제를 요청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이 고통 부담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